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외부 소개를 왜 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팀노바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개발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많은 기업에서 연락이 와요. 근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받는 채널도 없을 뿐더러 보통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외부 이제 컨택하는 채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사실 못 느껴요. 지금 있는 팀원들조차 뭐 진짜 뭐 회사 골라가고 있는 지금 실정인데 사실 굳이 이렇게 외부 컨택이 필요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도 굉장히 그냥 굳이 그래도 잘 붙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욕구도 없고 그런 걸 바란 적도 없어요. 진짜 어차피 구직시장에 지금 인력 못 구해서 난리인 회사가 진짜 널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잘하는 개발자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잘하는 개발자만 열심히 만들면 사실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 때부터 그런 생각했고 원래 업계의 그런 통념을 알기 때문에 그냥 공부 열심히 시켜서 애들 실력 만들어서 보내면 된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뭐 딱히 이렇게 뭐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이 오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여러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왜 제가 그러니까 소개를 일단 해달라는 회사들이 첫 번째 준비가 안 됐어요. 일단 뭐 하나 제일 있으면 팀노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건 기본적인 검토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팀노바 팀원들이 만든 작품을 단계별로 올린다든지 어떤 뭐 그런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지향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락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면 좀 약간 벙쪄요. 보통 이제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소개시켜주고 꽤 마음에 들었던 회사는 지닉스 같은 회사밖에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애초에 시나리오가 달랐던 게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꽤 괜찮았단 말이죠. 대표님 자체도 마인드도 되게 좋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군 팀원 보내고서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군 팀원도 만족스럽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 거기서 인정받고 있고 진짜 연봉에 뭐 인센티브에 사실 뭐 어마어마해요 걔도.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최근에 한 달 전쯤에 한 달 전에서 한 두 달 전쯤에 그 사이 안에 우군 팀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회사를 제외하고는 딱히 이렇게 좀 달라요. 확실히 좀 괜찮은 회사들은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그 팀노바에 대해서 꽤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상태였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대부분 소개시켜달라는 분들이 그냥 한번 쓱 밀어 넣는 거예요. 그냥 저기 유명하대 저기 잘한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어디서 그냥 대충 듣고 그러니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부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연락을 주셨으니 고맙잖아요. 그래도 뭐 관심이라도 주셨으니 우리가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서 괜찮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제가 합니다. 1차적으로 제가 못 걸러내죠 사실. 물론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선택의 자유 자체를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가 침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아무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주면 이제 그냥 알아서 구직을 하고 쓰고 싶으면 쓰라고 올려놓는 거죠. 카페 같은 데다가 내부 카페에다가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서 아무튼 어쨌든 뭐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쓸 사람 쓰고 안 쓸 사람 안 쓰는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쓴 사람 중에 만족도가 높은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례를 들자면 일단 여기는 안건부터 얘기하고 일단은 중간에 끼면 저희가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고 그 왜 불편하냐면 그 회사랑 팀노바랑 관계 얘가 낀 거잖아. 그래서 얘도 괜히 불편해. 그러니까 이 학생 지원하는 학생도 불편하고 팀원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나는 그냥 소개만 해주고 선택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싶은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싫고 그냥 뭐 싫으면 네가 거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다 그 회사랑 뭐 팀장님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상관없다. 알게 뭐냐 막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이 친구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본인들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을 거잖아.
그 회사도 똑같은 거야. 회사랑 어떤 그 개인이랑 똑같이 봐야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좀 불편해진다는 게 일단 싫고, 그 다음에 조건이 보통은 딱히 좋지 못해요. 저희 그 지식팀원이 옛날에 저희가 그 되게 큰 기업이에요. 이게 한 중소기업에서 중기업 정도 되는 기업이었는데, 그 중기업 정도면 소기업보다는 규모가 꽤 커요. 막 근로자도 몇백 명 되고, 그런 기업에서 그 대표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개발자 소개시켜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봤죠. 해봤더니 되게 창의적이고 막 그런 인재를 원한대. 근데 딱 봤는데 막상 이제 몇 점 딱 보면 실무진이 되게 그 꼰대의 느낌을 딱 가져가지고, 뭐지? 약간 대표랑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개발자를 보는 관점이 다른데, 되게 웃긴 거는 거기 보낸 친구가 되게 괜찮은 친구예요. 학교도 고려대에다가 아무튼 지금은 그게 벌써 한 2년 전이니까 그 친구가 지금은 한 1년 반 동안 엄청 잘해요. 아무튼 엄청 존나 잘하고, 팀노바에서 걔가 원래 과 탑이었고 전공자인데도 되게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애초에 오기 전부터 그런 애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막 그 지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걔가 되게 못하냐,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CTO예요. 어느 기업의 CTO 돼가지고 연봉도 엄청 높고 지금 엄청 잘해요. 일 존나 잘해요. 근데 아무튼 돈도 잘 벌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천대 중반인가 아니다, 들어갈 때부터 4천대 초반으로 들어갔으니까 신입인데도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걔는 근데 진짜 잘해요. 제가 너는 그 정도 받아도 되겠다, 너는 피지컬이나 모든 게 어울린다 해가지고 딱 산정을 해줬거든요. 걔도 제가 이게 될까 하는데 딱 들어가더니 딱 그 각 잡고 일 되게 잘해요. 지금 4천대 중반 넘었을 거야 아마. 아무튼 그 정도로 그런 애를 그렇게 깐대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해요. 좀 이렇게 이상한 게, 오히려 일반 기업들은 그냥 딱 하면은 그 친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기업들 소개시켜 달라는 기업들이 주로 그래요. 그럼 그 기업이 연봉이 높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조건 안 좋은데 센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경력자들한테 또 안 그래요. 신입들한테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싫은 거지. 그리고 이제 한 회사를 얘기하자면, 그 회사는 팀노바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요. 본인이 팀노바를 알고 연락을 줬는데, 거기서 연봉을 이렇게 갔는데 얘가 경력이 한 3개월 4개월 있는 친구예요. 프리랜서 경력이.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렇게 신입급이죠. 사실 신입급이고 그렇다 해도 아예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 되게 잘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연봉 그 기업에 3천대 중반 정도에 들어간 친구였는데, 이전 그 직장에 3천대 중반 정도면은 비슷한 정도는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포트폴리오 가져갔더니 난 포트폴리오를 믿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렀어? 아니 팀노바에 왜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근데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 기업은 포트폴리오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IT 업계 회사가 다 똑같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개소리고, 진짜 개소리 중에 개소리 오브 개소리예요 진짜. 전혀 똑같지 않아요. 회사들은 전혀 똑같지 않고 점점 좀 다 달라요.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를 판단하실 때는 좀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회사가 그냥 빠은 것 같으면 일단 다른 회사도 보고, 그러면서 많은 회사를 보면서 사실 경험이 쌓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어쨌든 진짜 어이없게도 그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2천대 막 중반? 중후반? 막 이런 식이야. 애초에 팀노바 애들이 연봉 얼마 정도로 가는지를 알면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근데 웃긴 거는 포트폴리오도 안 믿는다 그러면서 되게 친데레 짓을 해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오퍼를 바로 줘요. 진짜 이상해요. 오퍼를 주고,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뭐가 아쉬워요. 이미 고연봉으로 딴 데 3천대 중반 후반에 딴 데 다 붙었는데, 그래서 그 기업이랑 비교가 되면 사실 게임이 안 되니까 안 가죠. 근데 저런 오퍼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개시켜 달라는 것들이 일단은 감사하긴 한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몰라. 이 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팀노바 애들이 얼마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렴하게 개발자 구할 거면 사실 팀노바에 이제 오퍼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무튼 그게. 그래서 지닉스 빼고는 지금까지 그렇게 막 엄청 긍정적이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식으로 그냥 구직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아쉬울 것도 없고, 사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이제 교육기관들은 연계된 회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연계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고연봉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 이런 이유예요. 왜냐면 교육기관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뽑아야 될 정도의 회사면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잘 안 구해지거나 조건이 나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싫어해서 이제 이렇게 연계하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런 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런 거는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면에서 항상 힘든 거죠. 그 어떤 IT 업계가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답답했던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답답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뀐 거죠. 원래는 같이 가려고 되게 많이 그랬었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이제 그 사람도 마음이 동해야 같이 바뀌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니즈가 확실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제 말 되게 잘 들었던 동료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할 때 지금 연봉 각을 잡아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연봉 800 올랐어요, 그 사람. 그 다음 연봉 협상에서 이직하면서 보통은 한 3,400이 최소 오르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직 각이 와야죠. 그러면서 또 400을 더 올리는 방법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한 업무를 이렇게 어필을 하고 요 부분은 요렇게 해라 라고 해서 그분이 전 직장 동료고 그분 말고 다른 분한테도 알려줬는데 그분은 그걸 활용을 못 하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나는 약간 그 팔자가 좀 그래요. 이렇게 안티와 어떤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양극단에 딱 있어. 그래서 팔자가 그런데 항상 웃는 자는 저죠. 되게 즐겁게 되게 하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 치고 약간 좀 띠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좀 안 맞는 이유가 있죠. 근데 보통 이게 눈치 좀 있고 똑똑한 애들 눈치 까더라고. 저 사람 뭔가 있다라는 걸 알더라고. 왜냐면 제가 이제 하는 캐릭터나 이런 게 그렇게 막 고급스럽지도 않고 사실 그냥 막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없는 거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상사의 모습 막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은 오지게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한 2번 경고하고 이제 3번째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굉장히 큰 페널티를 주지만 꼬우면 지가 나보다 높은 급으로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꼰대라고 봐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자본주의 논리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개발만 잘하면 된다. 도대체 어떤 개발을 어떻게 잘할 건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개발 업계는 한없이 넓고 코드 최적화에만 해도 엄청나게 넓은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기술의 종류도 무한히 많고 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기반 지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계는 바다와 같고 표본화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평가 기준도 회사마다 다 제각각이다. 그래서 어떻게 소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는 보통은 좋은 경험이 거의 없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봉 3천대 중반 이하의 오퍼 자체를 하실 거면 그냥 연락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라지도 않고요. 안 바래도 그냥 알아서 구직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커뮤니티에 글 올려가지고 뭐 조리돌림했던 그런 기업조차도 본인들이 연봉 좀 깎아달라고 하소연하면서 연봉 깎아주면 오퍼 줄 기세로 얘기했는데 얘가 거절하니까 빡쳐가지고 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 자체, 인지 자체를 잘 못하면 보통은 그런 식으로 좀 삐딱하게 가더라고. 아니 근데 개인의 이력서를 돌려가지고 그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기업이 사실은 욕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자 커뮤니티가 되게 이상한 게 자기네들 개인정보 나오면 빽 할 거면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개인정보 이력서가 유출이 된 거에서는 별로 그런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잔인하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기적이고 그 정도로 자기만 그냥 이득 보면 그만이다 라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구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회사에서 소개시켜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진짜 조건이 좋지 않으면 보낼 생각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쉽지도 않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구직해서 구직이 안 될 애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회사에 진짜 이렇게, 아직 그런 회사들이 있다니까? 약간, 우리가 너네 소개를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해야 돼. 이렇게 보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과 어떤 그런 기업 간의 공생관계 이런 거를 그리는 데가 있는데, 그 되게 옛날 회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팀노바의 방향성은 그냥 오퍼를 줘도 바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구직을 그냥 해도 안 되는 애들을 양산하는 건 애초부터 경쟁력 없는 애들을 양산을 해내는 거다. 그거는 제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아니다라는 거를 밝히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노바는 앞으로도 딱히 외부 소개를 해달라는 거를 그렇게 환영하진 않으니, 그리고 에지간이 조건이 좋지 않으면 받을 생각도 없으니 좀 알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렇네요. 이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보내주는 건 감사한데 뭐 딱히 이렇게 서로 이제 좋은 그게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보내지 마시던지 아니면 보내주시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포트폴리오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에 든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야. 그냥 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싸게 뽑으려면 어떻게든 이 친구의 가치를 하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 하락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연봉으로 괜찮은 친구를 뽑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나 저나 어디 회사 가기 전에 제가 항상 가치 결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이미 제 선에서도 캐치가 되고 애지간하면 캐치가 될 거예요. 일단은 2000대 중반으로 애들 보낼 거였으면 저는 기초만 하고 보냈죠. 기초만 하고 가면은 그나마 뭐 투자 대비 성과가 괜찮은 건데, 수료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 보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